안녕하세요. 지비투자자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이전에는 제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양한 글로벌 매크로 차트를 가지고 여기에 투자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이런 방식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댓글에서 좀 많은 좀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의견 좋으면 이런 방식의 방송을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본 자료는 뭐냐면은 하이드 채권과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이드 침체의 저점부터 실제로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얘기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짧게는 그러니까 하이드 가상금리 저점이죠. 저점금리부터 경기 침체까지 얼마나 걸렸다는 건데 짧게는 7개월, 길게는 이렇게 한 17개월 정도, 평균 한 2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20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을 했다는 거고, 예, 뭐 이런 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 방향인데 뭐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그래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하고 미국 국채 금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같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은 미국 1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아래로 갈수록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주식은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나스닥은 위로 갈수록 올라가는 거죠. 즉 지금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이렇게 내린 동안에 미국 국채 금리는 반대로 이렇게 한 2%에서 한 4%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결국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나스닥 성과가 부진했고 최근에 조금 반등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반등하려고 노력하는 게 미국 국채 10년 국채 금리가 이제 좀 안정세를 띠니까 다시 나스닥이 움직인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제목이 있지만은 기본적 기술주는 굉장히 금리에 민감하더라. 어떻게? 금리와 반비례 관계더라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 미국 물가 말씀드렸는데 중국 물가도 좀 오늘 모처럼 만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통 이제 물가를 얘기할 때 CPI가 있고 PPI가 있죠. 보통 CPI는 소매 물가고 그리고 PPI는 도매 물가죠. 따라서 도매 물가가 만약에 내려가면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CPI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중국도 CPI는 계속 이렇게 견조하게 한 3% 이상 올라가는데 최근 흥미로운 거는 중국의 PPI, 요 PPI죠. 요 PPI가 최근에 드디어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최근에 PPI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해서 1.3% 잡혔더라.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최근에 PPI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잡힐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죠?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PPI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요즘 달러 강세 계속 고민이었잖아요. 글로벌리. 그래서 제가 최근에 헤지펀드 포지션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헤지펀드 포지션이냐면 DXY라는 달러 지수와 달러 자체의 어떤 포지션인데 최근에 보면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은 굉장히 달러를 굉장히 순매수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여전히 순매수는 매수지만은 매수 포지션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상대적 달러 강세 압력은 헤지펀드들 포지션을 본다고 하면은 아주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좀 누그러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를 좀 방향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뭐냐면은 미국 10년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그리고 그 10년 국채 금리는 사실은 방향이 같이 가는 거죠. 과거의 일을 보면은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국채 금리 내려가고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같이 올라갔었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뭐 잘 아시는 바처럼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가다가 좀 많이 좀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면 결론은 이 두 가지 갭은 다시 이렇게 합쳐질 건데요. 과거에 이렇게 비슷하게 갭이 벌어진 상황인데 보시는 바처럼 다시 이렇게 합쳐졌죠. 따라서 만약에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좀 안정세를 계속 간다고,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다면 결국은 금리는 점진적으로 국채 금리는 안정세로 가지 않겠냐라고 과거 데이터를 봐서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자료는 JP모간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 미국 경제가 이제 좀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해서 아마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 대비해서 경기 침체에 빠지더라도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전은 미국의 가계비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은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과거에 리만 사태 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가계가 대출이 많았는데 리만 사태를 경험을 이후는 이렇게 가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반대가 되겠죠. 한국은 아마 이렇게 됐을 건데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나 많은 방송에서 이제 미국의 유동성 이슈, 그러니까 국채시장 유동성 이슈나 이런 걸 언급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QT, 연준의 QT를 얘기합니다. 연준의 QT라는 거는 국채 매도를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수급적 측면에서 매도세가 많아진다는 건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 크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처럼 여기가 QT, 그러니까 연준의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QT 규모가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했다는 거는 이제 QE가 QT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근데 동구간 동안에 마찬가지로 그 서플라이, 국채 공급 물량이라죠. 서플라이 측면에서 공급 물량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QT 매도가 어떤 수급적 측면에서 국채 가격을 하락시키고 국채 금리를 올리는 역할은 크게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주식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국 S&P 500 중에서 지금 현재 베어 마켓이잖아. 베어 마켓은 어떤 거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했을 때는 그거를 베어 마켓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어 마켓 진입을 했습니다. S&P는 현재. 그런데 이런 거, 그러니까 현재 충분히 빠졌냐 안 빠졌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보기에 가장 큰 관건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내년에 미국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빠진 레벨이라고 판단됩니다. 잠 볼게요. 요 보시는 데이터들은 베어 마켓들인데, 모든 베어 마켓인데, 그러니까 이 베어 마켓들은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없으면서 베어마켓이 왔을 때의 국면이고요. 이럴 때 평균적으로 몇 프로였냐면 고점 대비 한 25% 빠졌어요. 현재 21%거든요. 그러면 베어마켓,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이 정도 최근까지 빠진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저점 근처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베어마켓,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이거와 좀 달리 더 빠질 여지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챙겨야 될 투자 포인트,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지, 미국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좀 달라지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오늘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년도 글로벌 매크로 전망 관련해서 저희가 좀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는 저희가 11월 23일 날 수요일 날 2시에 여의도 IFC에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2023년 글로벌 매크로 전망, 그리고 물론 채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인 자산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걸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뭐 물론 이제 간단한 제가 장소를 빌리고 뭐 책을 만드는 것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어서 간단한 좀 저희 참가비는 좀 받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희 주차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거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가비를 받으면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 거니까 뭐 좀 이왕이면 좀 오프라인으로 뵙고 좀 많은 어떤 시간을 좀 여러분과 뵙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참가 방식은 저 유튜브 댓글창에 그 시트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